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도심 곳곳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시민 발걸음이 이어지지만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한 세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더운 여름, 어린이들이 신나는 물놀이를 맘껏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물놀이형 수경시설. 올해 부산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모두 112곳에 달합니다. 2022년 72곳, 지난해 90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지난해 52곳에서 1년 만에 22곳이나 늘었습니다.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는데, 이는 물환경 보전법을 바탕으로 시설 설치 신고와 수질 검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장일로부터 15일마다 한 차례 이상 4가지 항목의 수질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민간 운영 시설은 수질 검사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질 검사가 의무로 규정된 반면 그 횟수는 한 달에 2차례에 그쳐 수질 안전을 확보하기엔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다가 시설 내 관리 인력이나 이용자 안전 수칙 등 안전사고 예방 관련 항목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칩니다. 아파트 단지 물놀이 시설은 아파트 경비 인력이 안전관리를 병행하는 등 안전요원 배치나 이용 수칙은 시설마다 제각각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저희 안전요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나와 있진 않고요.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데 의뢰하셔가지고 그렇게 안전요원 배치하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 가이드라인 상에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최근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매장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물놀이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 신항에서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선박의 LNG 연료 공급과 하역 작업을 동시에 하는 작업이 성공했습니다. 이는 부산항의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역량을 입증한 것으로 갈수록 선박의 친환경, 대형화 추세인 만큼 앞으로 부산항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어제 신항 오부두에 접안한 2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선박대 선박 방식의 LNG 공급, 즉 벙커링과 하역 동시 작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컨테이너 크레인을 통해 화물을 내리는 동시에 벙커링 전용선이 LNG 270톤을 공급했습니다. 국내에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벙커링과 하역이 동시에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컨테이너 선박은 크기와 정박 시간에 따라 이용료를 내는데, 이 같은 동시 작업이 안착하면 정박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선사 입장에서는 벙커링 하역 가능 항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입증 결과는 글로벌 선사의 부산 기항과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입니다. 데모스크 같은 경우에 메탄올 선박 14척 발주하고 그래서 친환경 선박 연료 벙커링, STS 벙커링이 안 되면 항만 경쟁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LNG 추진 선박 발주와 운항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항만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 항만 경쟁력의 주요 지표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해외 주요 항만이 2019년부터 선박 대 선박 벙커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부산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선박과 암모니아 벙커링 실증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부산항의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에 불이 나 버스를 모두 태운 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버스에는 승객 12명이 타고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버스 엔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남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 추산 2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촛불을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 설치된 쿨링 시스템이 고장나 일주일 넘게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쿨링 시스템은 도로에 물을 뿌려 노면 온도를 낮추는 장치로 폭염특보 시 하루 3차례 작동됩니다. 해운대구는 장치의 일부 밸브에서 누전이 발생해 작동이 멈춘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업체를 불러 수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자가진단 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약국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를 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판매된 코로나19 자가 판매 키트는 5,850개로 지난주에 비해 62%가량 증가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된 자가진단 키트의 지역별 매출에서도 제주도와 전남에 이어 부산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매출 증가율이 높아 코로나 재감염 속도가 빠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은 34.5%로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채용률인 40.67%와 비교하면 6.7%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의무 채용 대상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6년간 지역인재 입사자 147명 중 부산대가 58%, 부경대가 22%로 특정 대학 졸업생의 쏠림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신규 대상지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대상지는 동구 어린이 영어도서관과 북구 덕천도서관, 사구 당리 작은도서관, 기장군 일광도서관 등입니다. 이번에 4곳이 추가되면서 지역 내 들락날락은 모두 104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부산 중구청이 부산항 북항 일대 유휴 부지에 대규모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습니다. 중구청은 지난달 부산시에 2,000평 상당의 부산역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파크 골프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시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으로 개발하기 위한 여러 계획을 취합하고 있다는 입장인 가운데 구는 시 협조를 받은 후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특별상과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26도로 밤새 열대야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33도, 체감기온은 35도까지 올라 찜통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산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31도, 습도는 69%입니다.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김장현이었습니다.